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어제죠 20일에 AMD에서 더 라스트 버미어 그리고 더 라스트 AM4 소켓용 CPU 5800X3D를 출시했습니다. 저도 AMD 코리아로부터 CPU를 받아서 테스트해봤는데 와, 정말 요 근래 만졌던 제품 중 가장 흥미로운 제품이었습니다. 사실 기대치가 낮아서 그런 것일 수도 있어요. 처음에 3D V캐시가 적용된 CPU가 나온다 했을 때 네이밍이 6000번대면 기대해볼만 하다. 그러나 네이밍이 5000번대 그대로면 뭐 예를 들어 5800XT 이런 거면 사실상 거르는 제품이 될 것 같다가 했었죠. 왜냐면 우리 기억 속엔 3000번대 마티스 XT가 남아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네이밍이 5000번대는 유지하면서 교묘하게 XT가 아닌 뒤에 3D를 붙여서 아, 이건 사실상 별 기대 안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했는데 아니, 이럴 수가. 진짜 개쩌는 녀석으로 나왔습니다. 물론 모든 방면에서 다 좋은 것은 아니에요. 게이밍 원툴입니다. 정말 게임에 혼을 갈아 넣은 CPU예요. 나 세상에 게이밍 CPU가 나오는 날이 오다니 신선하네요. 간단하게 스펙을 보시죠. 이번 5800X3D는 3D V캐시 기술이 적용되었습니다. 3D V캐시는 간단히 설명하면 CPU 캐시 메모리를 CPU 다이 위에 쌓아 올린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은 L3 캐시 메모리를 담을 수 있는 것이죠. L3 캐시는 특히 게임에서 유의미한 격차를 내기 때문에 폭발적인 게이밍 성능 업그레이드를 가져오는 기술입니다. 5800X3D의 기반이 되는 5800X와 비교해보면 대부분 스펙은 비슷한데 L3 캐시가 무려 2배가 더 많습니다. 5800X는 32MB인데 5800X3D는 무려 32MB에 64MB를 얹어서 96MB입니다. 심지어 한 체급 위인 CPU 5900X와 비교해봐도 더 많은 L3 캐시입니다. 근데 여기에 한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5800X 대비 기본 클럭과 부스트 클럭이 모두 낮죠. 아, 이건 아마도 L3 캐시가 많이 들어갔고 또 구조가 적층식 구조라 발열에 리스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PBO 및 수동 CPU 오버가 모두 막혔습니다. 실제로 바이오스 화면에 들어가 보면 원래 PBO가 있어야 할 자리에 빠져 있습니다. 그럼 실제 이런 부분이 어떤 결과로 나오는지 바로 벤치 보시죠. 벤치 시스템입니다. 오늘은 이전 게이밍 킹인 5900X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저는 라이젠 CPU 벤치할 때 PBO를 항상 켜는데 막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둘 다 순정으로 놓고 하겠습니다. 램만 XMP로 적용했습니다. 참조하실 분은 영상을 정지 후에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먼저 보실 벤치는 CPU-G입니다. 점수가 중요한 CPU는 아니긴 한데 그래도 CPU 벤치면 CPU-G와 신의 벤치로 시작하는 건 국룰이죠. 한번 훑고 가시죠. 3회 측정 중 멀티 점수가 가장 높은 것으로 가져왔습니다. 5800X3D가 싱글 616.4점, 멀티 6332.8점으로 역시 당연하게도 5900X에 밀립니다. 이건 뭐 5800X 노말이 왔어도 아마 밀리지 않을까 싶어요. 클럭이 너프를 먹었기 때문이죠. 뭐 점수가 중요한 CPU는 아니라 그냥 아, 이런 점수가 나왔다 정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네벤치 RE3입니다. 그래도 여기에선 점수 말고도 몇 가지 데이터를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단 점수는 멀티 14433점, 싱글 1484점으로 상당히 낮습니다.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이 온도예요. 온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평균 온도가 90.2도로 5900X의 66.1도보다 훨씬 높습니다. 평균 전력 소모량은 127.85W 대 139.6W로 거의 비슷한 수준인데 온도가 상당히 차이 납니다. 두 CPU 벤치마크 툴 모두 점수에서는 5900X에 비빌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점수 차이가 무의미하게, 아니 오히려 점수가 이렇게 차이 나는데 게임 성능은 뒤집어 버리는 미친 결과를 보시게 되겠습니다. 바로 게임 벤치로 보시죠. 오늘은 국민 게임 로스트아크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옵셔널 풀 HD의 그래픽은 최상업 성능 우선 모드입니다. 결과를 보시죠. 솔직히 이거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아니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난다고 싶었습니다. 5800X3D가 평균 221프레임, 하위 1% 119프레임이고 5900X가 평균 178프레임, 하위 1% 82프레임이에요. 그러니까 평균은 50프레임 차이, 하위 1%는 약 40프레임 정도 앞섭니다. 퍼센트로 봐도 거의 30% 정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습니다. 저도 벤치 따놓고 보고도 못 믿었는데 다른 게임 보셔도 비슷하게 충격적인 결과가 나옵니다. 세부 지표 역시 좋습니다. 전력 소모량이 60W 후반 정도로 5900X의 90W 중반대보다 매우 낮습니다. 다만 온도가 60 후반으로 약 10도 정도 더 높은 점이 약간 신경이 쓰이네요. 다음 게임으로 넘어가 보시죠. 벤치용으로 좋은 게임 오버워치입니다. 옵션은 풀 HD에 그래픽은 매우 높음, 프레임은 최대로 풀어뒀습니다. 결과를 보시죠. 여기서는 약간 차이가 줄어들었습니다. 평균은 357프레임 대 339프레임으로 약 20프레임 정도 5800X3D가 앞서고 하위 1%는 277프레임 대 229프레임으로 약 50프레임 정도 앞서네요. 평균은 차이가 적고 하위 1%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이 오버워치가 최대 프레임이 400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양쪽 다 맥스를 400 찍을 정도로 프레임 벽에 닿아서 평균 차이가 줄어들었습니다. 물론 이번 5800X3D가 그간 AMD의 약점이던 로우 프레임이 무너지던 현상을 많이 해결해서 나온 점도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부 지표 살짝 보면 전반적으로 로아랑 비슷한데 CPU 온도 차이가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로아 대비 옵치에서 5800X3D가 약간 온도가 낮게 찍히네요. 다음 게임으로 넘어가 보시죠. 국민 게임 배틀그라운드입니다. 옵션은 풀 HD에 CPU 테스트를 위해서 그래픽은 중업입니다. 프레임 제한은 풀어두었습니다. 결과를 보시죠. 여기서도 차이가 제법 납니다. 5800X3D가 평균 213프레임, 하위 1% 131프레임이 나왔고 5900X가 평균 196프레임, 하위 1% 125프레임이 나왔습니다. 평균에서는 약 10% 정도, 로우 1%에서는 약 5% 정도 향상된 데이터네요. 세부 지표는 앞선 벤치와 거의 비슷한데 하나 주의 깊게 보실 점이 GPU 로드율이 구간별로 5에서 10% 정도 5800X3D 쪽이 잘 뽑아주고 있습니다. 배그가 최적화 문제로 인해 이미 현세대 그래픽카드로 로드율을 100%로 다 못 뽑습니다. 그래서 배그에서는 CPU와 램으로 인한 격차가 크게 나타나는 편인데 그중 중요한 지표가 GPU 로드율이에요. 확실히 그만큼 글카 성능을 잘 뽑아주고 있다는 뜻이죠. 다음 게임으로 넘어가 보시죠. 캐시바를 많이 타는 게임인 롤입니다. 그래서 결과가 궁금하네요. 옵션은 풀 HD에 그래픽은 최상업입니다. 결과를 보시죠. 여기서는 차이가 적습니다. 평균은 344프레임인데 347프레임으로 오히려 5500X가 오차범위 내에서 더 잘 나왔습니다. 하위 1%는 281프레임인데 277프레임으로 역시 오차범위 수준에서 차이가 나면서 이번에는 5800X3D 쪽이 소폭 더 잘 나왔습니다. 사실상 동점이라고 봐도 무방한 데이터입니다. 아마 양쪽 다 이미 롤은 프레임을 뽑을 대로 뽑아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롤은 세부 지표가 큰 의미가 없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은 앞에 벤치 화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게임으로 넘어가 보시죠. 시드 마이어 시빌라이제이션 6 문명 6입니다. CPU IPC를 체크해보기 좋은 게임이죠. 자체 벤치마커 툴을 활용했고 기본 문명 6 벤치와 확장팩, 올려드는 폭풍 DLC 벤치 두 가지를 진행했습니다. 결과를 보시죠. 문명 6는 평균 턴타임이 기준이기 때문에 낮을수록 좋은 것입니다. DLC와 기본 양쪽 모두 5900X가 잘 나왔습니다. DLC에서는 평균 턴타임이 29.42초 대 28.40초로 오차범위 수준에서 5900X가 소폭 잘 나왔고 기본 벤치에서도 7.84초 대 6.62초로 소폭 5900X가 잘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전통적인 IPC나 연상 능력이 중요한 게임에서는 클럭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소폭 밀리는 감이 있습니다. 이런 게임류에서는 캐시바를 타기가 어렵긴 하죠. 마지막으로 트리플 A급 게임 하나 보시죠. 마블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입니다. 옵션은 풀 HD에 그래픽은 낮음, DLSS랑 레이트레이싱은 꺼둔 상태입니다. 결과를 보시죠. 아니 이거 미친 결과네요. 5800X3D가 평균 214프레임, 하위 1% 129프레임으로 5900X의 평균 149프레임과 하위 1% 91프레임 대비 어마어마한 폭으로 앞섭니다.
거의 5900X의 평균 프레임과 5800X 3D의 하위 1% 프레임이 비슷한 수준이에요. 이거 저도 진짜 보고도 못 믿는 차이였습니다. 이런 차이가 나오는 원인이 아까 제가 세부 지표 중 어떤 것이 중요하다 했었죠. 바로 GPU 로드율입니다. 그게 거의 구간마다 20에서 25% 정도 5800X 3D가 잘 나옵니다. 글카를 정말 잘 굴리고 있다는 소리예요. 로드율이 저렇게 큰 차이를 내니 결과값에서도 어마어마하게 앞서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 걸리는 부분이 역시 온도가 약간 높게 나오는 것 같네요. 이건 어쩔 수 없는 부분 같습니다. 이번에 굉장히 매력적으로 나온 AMD의 라이젠 7 5800X 3D의 가격은 MLCRP 상으로 449불입니다. 국내 가격은 영상을 촬영하는 시점 기준으로 컴퓨전에 등록된 것이 66만 9천원이네요. 요새 환율이 워낙 고공행진이라 환율의 관부가세 정도 하면 대충 60 초반대가 나올 것 같긴 했죠. 예상보다 소폭 비싼데 비슷한 수준이긴 합니다. 아무래도 출시 초기고 최근에 중국 쪽 락다운 이슈에 물류가 막힌 것까지 해서 물량 확보가 원활하지 못한 것 같아요. 아마 5월쯤 돼야 물량이 보충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 잘 나온 것 같은 CPU라 수요가 적지 않을 것 같은데 물량이 받쳐줄지 걱정이네요. 제가 벤치 따다가 지릴 정도로 임팩트를 받은 게 아마 3300X가 마지막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 기분을 다시 느끼게 해준 CPU였습니다. 이게 단순히 CPU 하나가 잘 나온 것이 아니라 신선한 시도를 했고 추후에 나올 CPU, 아마 올 여름 출시가 거의 확정적인 라이젠 7000번대 라파엘에 대한 기대감을 뽐뿌해놨습니다. 근데 내가 기대하면 꼭 그렇더라. 기대컨은 필수겠죠. 그래서 기대 안 한 5800X 3D가 잘 나온 건가? 내 기대컨 꼭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정말 게이밍 한다는 미친 녀석입니다. 특히 온라인 게임에서 발군의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게임 원툴은 맞는데 이거 그냥 미친 원툴이에요. 작업용은 아니니 반드시 게임용으로 쓰시기 바랍니다. 기존 AMD CPU 한 5600X 좀 더해서 5800X 이하 쓰시는 분은 충분히 업그레이드 해줄만 할 것 같아요. 이미 보드가 있기에 CPU만 바꿔주면 되기 때문이죠. 저도 양심상 5900X나 5950X까지는 교체하라고 말씀드리진 않습니다. 근데 벌써 5900X 쓰시던 시청자분이 갈아타려고 구매했다고 댓글을 남길 만큼 진짜 매력적인 CPU입니다. 마지막으로 쿨러 어떤 거랑 해야 할지 질문이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진짜 좀 애매한데 솔직히 이 녀석으로 작업하실 분은 없겠죠. 아까 RE3에서 거의 130W까지 먹었는데 게임에서는 대략 60W 후반 정도가 나왔죠. 그래서 게임용으로 쓰신다면 저는 대장급 공랭 쓰면 커버된다고 봐요. 물론 저처럼 순행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냥 순행 쓰시면 되겠죠. 오랜만에 칭찬만 한 리뷰였습니다. 거의 1년에 한두 번 있을까 말까 한 경우죠. 제 메인 벤치컴 CPU가 비워져 있었는데 이건 뭐 5800X 3D로 안 할 수가 없겠네요. 한 가지 사전에 공개된 검은 동네의 벤치마크를 보고 오버마진이 적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일단 일정이 촉박해서 오버마진은 테스트해보지 못했습니다. 이건 어차피 메인 벤치컴 CPU를 이 녀석으로 쓸 예정이라 날 잡고 램오버해서 테스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CPU 오버는 막혀있기에 램오버 쪽만 만져보면 될 것 같아요. 요건 다음 주 중으로 영상 업로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중간고사 기간이라 약간 딜레이 될 수 있긴 합니다.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우린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하죠. 안녕.